그다음에 생리장애를 좀 빠른 속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오이뿐만 아니라 고과요. 오이뿐만 아니라 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게 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플라스틱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노동력이 엄청 들잖아요. 근데 이게 오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영양분을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당이라고 하죠. 자당으로 받아요. 받아서 자당에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세포 분열을 여기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포를 만들고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을 못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분열을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세포 분열하고 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당이에요. 탄소. 당. 이게 여기까지 전류가 많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광일 때, 저일조일 때 당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강합성한 양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일조일 때, 또 약광일 때, 너무 스크린을 오래 쳤을 때. 자,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 잎이 광합성 받치잖아요. 근데 잎을 너무 작게 길렀을 때, 잎이 엽수가 이 옆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때 또 저렇게 이동이 안 돼서, 예. 그러면 또 야간 온도 너무 또 초저녁 온도 변온 관리 잘 못했을 때 이동이 안 되겠죠. 과실 온도가 따뜻해야지 이동하잖아요. 근데 과실 온도가 안 따뜻해. 이동하겠어요? 안 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동안 양분이 잘 과실 쪽으로 가지 못했을 때예요. 저일조, 약광.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 붕소가요. 당을 이동시켜요. 붕소가 결핍되면 당 이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붕소가 결핍돼도 저렇게 굽어요. 교재에 보면 저렇게 오이가 굽은 경우 이렇게 당 이동이 안 됐을 때 붕소 결핍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붕소가 당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붕소 결핍이 돼도 당 이동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자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당을 이동하는데 물과 함께 같이 한다 그랬죠. 물이 부족했을 때도 굽어요. 쓴맛도 나지만 굽기도 해요. 물이 부족했을 때도. 왜 그런다? 당이랑 다 연관돼 있어요. 당이 이동을 할 때 물과 함께 쓸려가요. 근데 물이 부족할 때도 당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잎에 있는 당이 과실까지 잘 가려면 이렇게 물과 함께 쓸려가는 압력으로 쓸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붕소, 물 관리, 광량 관리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모든 거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차광 스크린을 친다 해도 그게 50%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광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광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 제식 간격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너무 밀식을 하면 너무 많이 그쵸? 그늘이 지겠죠. 보통 1제곱미터당 보통 몇 줄을 심으시나요? 아니면 평당 몇 줄을 하시나요? 아, 그렇죠. 보통은 평당 한 6주 정도가 맞거든요. 6주 정도가 많은데 지금은 한 8주에서 한 10주 하시는 것 같아요. 8주에서 10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광이 좋을 땐 좋은데 광이 약할 때는 더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일조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출하하고 일조가 낮은 쪽에서 이제 출하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변온 관리,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할 수 있으면 하고 변온 관리, 또 하나가 이러한 제식 간격 또 한번 고려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펀지. 이 스펀지과는 저장 과정 중에 온도가 너무 이제 큰 변화가 날 때 이제 온도가 높아서 자기 스스로 저 안에서 이제 화학적인 그런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를 확 낮춰야 되는데 낮출 때 수확하고 나서 좀 시원한 곳에 품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높은 상태로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확해서 높은 상태로 계속 있고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이제 저런 이제 스펀지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장하면서 품온을 먼저 낮춘다. 이제 수확할 때는 하우스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확을 조금 시원할 때 하던가 아니면은 좀 뭐 시원한 온도 조건에서 해서 저장한 거를 저장하기 전에 품온을 일단 낮춰서 놓고 그다음에 품온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저장고에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순머지는 이제 온도 때문이고 이제 이 순머지는 다 많이 아시잖아요. 이 순머지는 이제 해가 또 짧은 조건, 온도 낮고 이게 이제 보통 몽골 같은 데 보면 5월에 순머지가 쫙 와요. 이게 이제 야간 온도 낮고 또 일조 낮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순머지가 오는데 순머지가 왔다고 뭐 일단은 저기 이제 총총이 박혀 있는 이걸 좀 제거해서 자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온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요 급성 위조증 이게 이제 병이라고 이제 세균병이냐 바이러스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잎이 이제 증산을 하려고 증산을 하는 그 양 왜냐하면 하우스가 더우니까 증산을 하는데 엄청나게 증산을 하고 뿌리는 차가워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뿌리는 약해서 그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은 지상부는 덥고 뿌리는 차갑고 이런 데서 급성 위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우스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확 오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권 온도를 조금 미리미리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급성 위조가 올 정도면은 식물이 증산하고 과실이 커가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다 너무 다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위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근권 온도 관리야, 그다음에 친화성, 접수와 대목의 친화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목이 이제 적합하지 않으면 이런 게 이제 어려운데 이런 거에서는 이제 뿌리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증산을 하는 정도를 또 하우스 온도를 낮춰주는 거 천천히 자라더라도 좀 하우스 온도를 천천하게 오르도록 그게 이제 환기 팬을 써서 또는 강제 환기를 써서 바깥 공기 시원한 공기 들어오고 안에 공기 빼주는 방식. 이제 잔록과 이게 붕소가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니까 붕소 부족으로 세포 분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붕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량 원소 붕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연면 시비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연면 시비를 이제 가급적이면 토양으로 관리를 하고 연면 시비를 많이 하면 잎이 노화가 되거든요. 근데 잎이 노화가 되면 어떠냐면 이제 광합성 받치고 끝까지 잎이 야들야들해야 그 당은 결국은 잎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광합성 받칠 끝까지 이제 야들야들하게 해준다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게 적심을 하느냐 적심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만약에 계속 적심하지 않고 계속 장기 재배로 가는 경우는 특히 이제 하엽 제거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요 위에 잎이 강합성을 잘 하도록 이제 유도하고 연면 시비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뿌리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광합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양수분 흡수가 저하됐을 때 염류 집적이나 비료 가다로 양수분 흡수가 저하됐을 때 단연과 네, 이런 건 이제 좀 영양 생장으로 좀 유지가 되도록 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뿌리 발달 촉진해서 흡수가 왕성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어깨 빠진가. 이거는 이제 석회 부족. 이제 꽃눈 발육기의 석회 부족.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석회 부족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생석회나 내가 마음대로 고토석회를 시용하지 않는다. 처방받아서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의 이제 지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참외도 알려드렸고 참외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마토 배꼽 그다음에 토마토 선첨과 토마토 창문과 이게 선첨과 이건 토마토 선첨과예요. 선첨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기형과 오이의 기형과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곤봉과 이게 수정 불량이에요. 수분 수정 불량. 이게
고온과 너무 고온과 너무 저온은 특히 과체류에서는 수정 불량이 생깁니다. 이 과체류의 과실이 이렇게 기형과가 되는 거는 전부 다 동일해요. 모든 과실에서 동일하다. 무엇 때문에? 고온과 저온의 수정과 수분의 불량이다. 특히 이제 토마토는 다른 말로 온도예요. 토마토는 온도인데 토마토가 이제 겨울에 꽃이 피는 시기가 온도를 저온에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꽃이 피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선천가 생기고 창문가 생기고 그때 알아요. 아, 꽃이 피었을 때 온도를 이제 적정 온도를 관리 못했구나. 그게 이제 기형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수분 수정할 때 꽃이 피는 시기에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마토는. 그래서 그 온도 관리를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선천과 배꼽썩음가가 생기게 돼요. 이제 창문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극고온이라고 하면 35도 이상, 그다음에 저온이라고 하면은 근권 온도가 15도 이제 이하로 되는 그런 온도를 가지 않도록. 근데 저일점은 근권 온도가 낮아지고 이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온 관리를 해서라도 기상 환경 불량을 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오이 생육 모니터링 판단 기준인데요. 생장점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개화 거리가 한 40에서 60cm 되면은 이제 좀 정상, 이게 이제 정상 생식 생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확할 과실까지 생장점에서 거리가 한 110에서 140cm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너무 영양 생장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생식 생장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조건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생생장으로 치우쳤을 때는 좀 물을 아까 15kPa에서 했다 그러면 좀 내려서 10kPa로 해서 물을 좀 더 주고 함수를 증가시켜주고 어느 정도 습도 유지해주고 조금 더 영양생장 쪽으로 좀 바꾸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지나친 영양생장이다 그러면은 좀 함수율을 감소시키고 사실은 물을 조금 더 야간에 조금 더 물을 적게 주는 지나치게 영양생장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함수를 감소시킨다. 이게 조금 물을 주는 거를 조금 감소시킨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간 스트레스 요인으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은 사실은 제시 간격도 또 하나 그 광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겨울철에. 그다음에 온도를 여름에는 어떻게 극고온을 낮출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게 왜 낮춰야 되냐. 밤의 온도는 정상이고 낮에 너무 더우면 계속 길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광량이 부족하면 최대한 광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가의 원인이 되고 또 잎이 너무 작으면 그것도 광합성 밭이 작아서 그것도 이제 고가되는 이유고. 근데 물 관리 잘 못해서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 시기에 물을 못 주면 잎이 작아지죠. 작아지면은 광합성을 적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고가가 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그리고 그 아까 그런 텐시오메타도 있지만 텐시오메타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텐시오메타에 준하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FDR 센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거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텐시오메타처럼 킬로파스칼 PF 값 압력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분율이에요. 토양 수분이 토양 부피의 몇 %냐, 토양 무게의 몇 %냐, 그중에서도 토양 부피의 몇 %냐인데 실험실에서 하는 그 값하고 같지 않아요. 상대값이에요.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참고하기 좋은 값이에요. 현장에서 참고하기 좋은 값. 이게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면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원리가 뭐냐? 토양에다가 이렇게 꾹 누질러서 측정을 하면은 보통 25%, 토양 같은 경우는 25%, 토양 부피에 물의 부피가 나오는데 한 25% 정도 백분율로 나오거든요. 25% 정도면 적합해요. 모든 토양 거의 모든 토양이 25%보다 이제 낮다 그러면 물을 주고 이렇게 참고로 하는 이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걸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게이지에 이게
토양의 온도가 몇 도고, 그다음에 염류 농도가 몇이고, 뭐 2.17이고 지금 17도고, 그다음에 수분이 25.8이고, 이 보통 25%에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원리냐? 아까 텐시오메타는 이해가 갔는데 토양 입자에서 물이 땡기는 힘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무슨 원리냐라고 하면 요런 센서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지창으로 돼 있잖아요. 요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 지금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이거를 토양에다 꾹 누지르면 토양에는 돌덩이도 있고 또 뭐 볏짚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토양 입자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기를 통해요, 못 통해요? 못 통하죠. 근데 토양 안에 또 물도 있죠. 그 물은 전기를 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파수가 나가면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 물이 얼만큼 있냐를 감지하고, 그게 물은 전기를 통하니까 물에 따라서 얘가 그 전송 용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물이 있느냐 없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감지해서 유전율 변화, 이 유전율이 전기를 통하는 정도, 물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토양 입자나 지푸라기나 돌덩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토양 안에 있는 물이, 그래서 요거를 전압차로 표현을 하고, 소비자가 볼 때는 용적 함수량, 용적이란 말이 나온 부피란 뜻이에요. 토양이 부피에 물의 부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험실에서 그대로 해보면 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그냥 현장에서 쓰기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텐시오메타보다 훨씬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요걸로 측정했을 때 한 25% 유지를 하면은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야간에 관수 종료하고 나서 딱 쟀는데 25%야. 근데 아침에 물 줄 때 딱 보니까 15%야. 그럼 10% 감소했죠. 아, 그러면은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25%였는데 아침에 물 줄 때 보니까는 뭐 7%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감소한 거지, 너무 많이. 아, 그럼 야간에 너무 일찍 관수 종료를 너무 일찍 했나 보다. 그런 걸 판단할 때는 좀 용이하다. 예, 이런 거 판단할 때는 너무 일찍 관수를 종료했구나. 관수 종료할 때 딱 찍어보고, 그다음에 아침에 딱 보면 그 차이가 10% 내외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관수 종료를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양에다 꽂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관비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그냥 관찰만 하세요. 관찰만 해도 물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요거 정도는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텐시오메타가 있고, 요거는 이제 토성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압력, 토양 입자가 물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은 토양의 부피에 물의 부피가 100분율로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되느냐, 보통 경험치로 25%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텐시오메타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PF 값으로는 2에서 2.5 OE를 유지하고, 이런 걸 했을 때 15kPa로 유지하면서 물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생리장애는 이렇게, 자, 이런 모든 거에 오이가 굽는 거는 붕소결핍, 그다음에 동화양분 부족, 그다음에 잎이 작을 때, 또한 물 부족일 때도 나타난다. 그게 물 부족일 때 쓴맛 마찬가지예요. 물 부족. 물 부족이 도대체 왜 동화양분과 관련이 있나? 동화양분을 이동하는데 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붕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굽는다. 그다음에 기형과는 모두 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수정 장애, 고온과 너무 과습해도, 너무 저온이어도, 너무 건조해도 수정 수분 장애가 기형과를 낳는다.